아, 명태균 사건으로 온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박사님, 지난번에 제가 명태균 씨하고 한 50분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뒤로 지난주에 가서 한 2시간 만나고 왔거든요. 그랬군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사건 실체를 좀 파악하고 어, 왔어요. 그랬군요. 예, 예. 네, 근데 뭐 예상한 대로, 음, 어, 강혜경하고 음, 그 김태열이가 돈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음, 그것을 이제 김영선 의원님 이제 회계 처리 마감하고 할 때, 음. 문제가 됐던 사건일 뿐이에요. 어, 네, 그 명태균 씨는 그냥 음, 내부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님하고 음, 뭐 대통령하고 그 대선 전에 음. 경선도 하기 전에 김영선 의원님이랑 김종인 위원장 통해서 이렇게 만난 이후에 네. 연락을 하고 지낸 건 사실이고 우리 대통령님이나 여사님이 그 일반인 국민들 일반인이라고 뭐 차별하고 뭐 이러지 않고 음, 어제 김영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한 것처럼 음. 전화를 오면 그냥 친절하게 잘 받아주는 거다. 그럼 네. 후보 시절이니까 친절하게 받지 뭐.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 이후에도 좀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이제 뭐 명 박사님 또는 명 선생님 이렇게 음. 부르면서 어쨌든 중진들이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 예. 딱 끊지 못하신 거고, 끊을 이유도 사실 없어요. 마, 사람들 사이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선거 때니까 네. 급하고 뭐, 예.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전화 이런 것들 자체도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거의 뭐 이준석이 음. 뭐 시키다시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준석이가,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사님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왜냐면 워낙 폐악질을 부려놨으니까 예, 뭐 만나자고 하겠어요, 전화를 예, 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이제 어쨌든 뭐 계속 선생님한테 텔레그램도 보내고 뭐 인사도 드리고 하니까 네, 뭐 여사님이 아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수년간 어쨌든 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분이니까 밖에다가 뭐 말 돌리고 한 게 드러난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준석이 나불거려서 나온 거지. 술 처먹고 나불거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그렇게 나온 건데. 근데 그렇죠. 여기 네. 그 뉴스토마토 기사에 보니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다 지시한 거다. 이게 따옴표를 해서 제목을 달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MBN 인터뷰 오늘 단독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예, 그 명태균 씨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딱 이제 아기가 네, 들어맞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네, 건지. 예,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님 사람이에요. 명태균 씨는. 예, 네, 뭐 이렇게 막 뭐 신복이거나 뭐 보좌관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누구나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 애정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의창 뭐 경남 창원 뭐 이런데 네, 그 지역에서 명태균 씨는 그냥 어쨌든 정치권의 고관 여층으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의견도 내고 했던 사람이고 김영선 의원이 한 10년 정도 정치를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만 하다가 이제 고향 내려와가지고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이 뭐 어쨌든 보궐선거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잘 활동을 했는데 다음번 원래는 보궐로 들어가면 한 번 더 공천 보통 주죠. 우리 조은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초갑에서 보궐로 들어갔더니 또 공천 줬잖아요. 원래 예, 사초는 2번 안 주는 네, 데인데. 네, 근데 똑같이 이제 보궐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5선이어도 네, 당연히 공천을 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선들 뭐 뒤로 물러나라는 등 뭐 한동훈 그 비대위에서 좀 계속 내쳐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급해서 김영선 의원이 자기네 사람을 어쨌든 공천을 좀 받게 하고 싶으니까 김영선 의원을 좀 공천을 하게 해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여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칠불사회동 직전이래요. 어허, 예, 네, 네, 직전에 한 40분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아니 그래도 이만저만 해서 열심히 한 사람인데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왜 뒤로 물러나라는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말씀을 드렸더니 경선이 원칙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하신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MBN 뉴스보도를 보면 통상적으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그게 모범 답안이긴 한데. 예. 의미 없는 답이어도 예, 모범 답안으로. 그렇게 얘기해주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딴 데다 또 허세를 부리고 또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알아본다고 했다고. 근데 좀 약간 냉정까지는 아니어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끊었대요. 그 오히려 명 씨가 끊었다. 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뭐 다 끄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이제 통화를 종료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텔레그램으로 또 좀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도 답이 없고 실제로 경선을 하려고 그럼 지역구로 이동까지 해봤는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그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예. 네, 그 얘기가 이제 MBN에서 이제 나온 명태균 씨가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밝힌 실제 내용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7불사 회동할 때 뭐 이준석하고 이제 상의를 했겠죠? 네. 네. 근데 이준석하고 이제 상의를 할 때는 이준석이 이거 왁구를 좀 짜야 되는데 이 왁구가 좀 약하다. 김영선 기자회견은 좀 약하다. 네. 네. 그런 내용을 상의를 하는 통화 내용을 이준석이 뉴스토마토에 10월 3일 날 진작에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랑 어쨌든 통화를 했다는 걸 기화로 통화한 걸로 어떻게 엮어보려고. 네, 어떻게 엮어보려고 공천 개입한 걸로 어떻게 엮어보려고 실불사에서 모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어땠냐면 한동훈이 이준석 말에 따르면 약하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뭐 공천 개입했는데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동훈이가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오늘 MBN에 밝힌 거랑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죠. 완전 다르네. 예. 네, 김건희 여사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못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이준석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 어떻게든 좀 김영선을 개혁신당 1번 받게 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런데 이제 또 한동훈이 받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럼 한동훈만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해서 한동훈 뜰까봐 이준석이 그 기자회견 카드를 안 받은 거예요. 고민 끝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 씨랑 통화한 건 자명한 사실. 네. 내용 상관없이. 네. 거절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걸로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지금 거기는 공천 못 줄 것 같으니까 경선이 원칙이고 그런데 지역구를 그때 당시 이제 중진 의원들이 옆 지역구로 옮기거나 막 그랬거든요. 부산 경남 쪽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님도 뭐 딴 데로 옮기라는 식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냐 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명 씨가 이제 그러면 김영선도 김해갑으로 옮겨서 경선을 시키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김해갑으로 옮긴다고 기사를 내고 그랬는데 경선은커녕 컷오프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것을 좀 개혁신당 1번을 받게 하려고 이제 작업을 한 거지 이제. 네, 자체를 이제 이준석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이걸 오픈하면 이걸 거절한 한동훈만 뜨게 된다. 그렇지. 네, 한동훈 포지션만 강화된다. 지금도 한동훈이 그거 자랑해요. 명태균 같은 사람 작업에 자기는 안 넘어가고 김영선을 컷오프 시켰다. 자기가 당대표일 때는. 이러면서 자기 당대표일 때는 아주 클리어하다고
이런 식으로 오늘 막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려한 이준석이 또 다른 사람 뜨는 거 싫잖아요. 그렇지. 자기만 떠야 돼.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내 개혁신당 1번 그런 거 딜을 안 한 거고 이제 사실 그 김영선 의원이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 입장인 김영선 의원이나 이제 그 김영선의 어떤 뭐 매니저 같은 역할을 나름 했던 자처했던 명씨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그렇지. 예. 네, 그런 상황을 근데 어디 가서도 밖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내부에서 얘기한 건데 이준석이 술 마시고 썰을 풀고 심지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명 씨와의 통화 녹음을 기자한테 그 당일날 들려준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일. 뉴스토마토에. 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기자한테 예.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게 명태균의 야마다라고 야마까지 알려주고 야마를 짚어주고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명태균과 김건희를 엮으라고. 그날 7불사 회동의 대화 핵심은 이거였다. 라고 짚어줬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양념을 붙여요. 기자한테. 나는 김건희가 그렇게 공천 개입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를 엮으라고 야마까지 쥐어주면서 이렇게 던져준 거네. 네, 본인 이렇게 생각까지 엮어라. 양념을 양념까지 쳐줬고, 쳐서.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예. 이렇게 자기 생각까지 양념 쳐주면 일반적인 기자들 같으면 그냥 이 자체가 충격 단독으로 그냥 쭉쭉 나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뉴스토마토는 어쨌든 좌성향 언론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키워볼까 정리를 좀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준석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간 거죠. 이준석은 그냥 아무 내 없이 기자는 내가 야마 던져주는 대로 쓰지 왜 쓸데없는 짓해 약간 이런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한테. 근데 뉴스토마토는 그 사이에 취재를 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마대로 안 갔고 이준석도 같이 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명태균 씨는 첫 보도가 나온 다음에 사실 바깥에 얘기한 적도 없고 정치권에서 내부에서 한 얘기들을 저렇게 바깥에 나불거리면 됩니까? 그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그러게. 무슨 공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굉장히 화가 나서 그 7불사 홍매와 곱하고 삽질하는 사진을 경고 차원에서 공개를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명 씨를 은근히 편을 드는 척하면서 홍매와 사진 또 나올까봐 그런 사진 편을 드는 척을 하면서 자기는 거리 두고 김건희랑 명태균 관계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왜냐면 명태균 씨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화 내용을 과장하거나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는 2차 문제고 기본적으로 여사님이나 대통령이랑 어쨌든 소통을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이 취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맞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소통했다, 전화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준석은 잘 알고 있으니까 던져만 놓으면 자동으로 이건 스노볼이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본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 씨는 사실상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딱 한 번 그 검찰 조사 받은 게 전부고 명태균, 김영선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지 고발 조치는 안 했었어요. 예. 고발 조치한 건 강혜경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사건 때문에 보도 때문에 이제 피의자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도 당했고 이제 뭐 정치자금 뭐 무료 뭐 무슨 여론조사를 뭐 그걸 가지고 공천에 어떤 그 대가로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좌파 언론이 몰고 가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강혜경이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은요. 예. 그냥 전부 다 거짓말이거나 본인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관계는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은 일체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강혜경 당시 부소장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명 씨를 팔아서 명태균 알지? 명태균 김건희 여사랑 연락하는 거 알지? 예. 명태균 이준석 당장 부를 수 있는 거 알지? 예를 들면 이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을 팔아서 그때 당시 경영이 어려웠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뭐 몇천, 1억, 2천, 2억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준표 캠프 사람한테도 돈을 빌렸대요. 네. 그것을 명 씨랑 김영선 의원님은 이번에 강혜경 씨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나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돈 얘기들을. 그동안 이제 강혜경이 선거 캠프에 돈 많이 빌려줬다고 하면서 김 의원님한테 돈 갚으라고 막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님은 이제 선거 때 어쨌든 강혜경한테 회책한테 3천만 원 빌린 게 있고 하니까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렀으니까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한테 정리를 하라고 계속 시켰는데 이게 3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어느 날은 9,700만 원을 통으로 갖고 가고 또 그 남은 또 뭐 1억 얼마, 2억 얼마를 더 있어 돈을 더 갚아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선거 끝나고 보전받은 비용이 1억 2천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돈은 어쨌냐 했더니 그 차량 비용 빼고는 자기가 다 갖고 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영선 의원도 이제 의원 끝나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서 이게 막 드러나니까 선관위 이런 데서 이제 자료 요구 받고 하는데 강혜경이 자료를 하나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이준석은 지역사회에서 아마 이렇게 강혜경과 그 김영선 사이에 트러블이 되게 심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번에 이걸 던져주면 돈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명시 앞으로 싹 다 이걸 여론조사 비리로 몰아가면 김건희, 윤석열 담글 수 있겠네. 이런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썰을 풀었고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건 명태균 씨하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만나는 날 전날 어떤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사실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어쨌든 측근한테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명 씨랑 더 얘기를 한 거거든요.